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깜짝이야,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제 11,800불 장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이거 좀 밑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12,0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안착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긴 했는데 빠져나간 도미넌스를 이더리움이 몽땅 다 잡아먹으면서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10% 상승, 지금 현재 가격은 481달러입니다. 자, 어떤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일단 500달러만 깨기만 한다 그러면은 560에서 590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의 상승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또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달러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도 다 함께 쭉 올랐죠. 나스닥을 비롯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한 미국 증시. 그런데 금 같은 경우는 2,000달러 목전에서, 금이 아니구나, 이게 금인데요. 금 같은 경우는 2,000달러 목전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12,000달러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만간에 금을 따라서 떨어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금과 디커플링 되면서 미국 증시를 따라다니게 될 것인가, 그런 점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들은 국내 소식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실명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K뱅크, 불과 2달 만에 4만여 건의 자금 세탁 의심 거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은행들에 비해서 6배나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K뱅크 측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 같아서는 암호화폐가 만만해, 왜 암호화폐만 의심해, 이 K뱅크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싶은데, 실제로 중국이나 중국 부자들이나 북한 쪽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통해서 자금 세탁들을 종종 한다라고 하죠. 공공연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부디 사악한 세력들, 특히 이런 놈들 있죠. 북한 해커 같은 놈들, 비트코인 좀 올라가니까 훔쳤었던 비트코인 12개를 지금 움직인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놈들이 하루빨리 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때려잡아야 이런 사태들이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암호화폐보다 현금이 더 많이 악용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암호화폐만 만만하게 취급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은행에서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엔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디파이 프로젝트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가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다수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인출 때마다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조만간에 이 인출 수수료를 조정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탈릭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니네 그러면은 결제할 때는 이더리움 쓰지 말고 오미세거나 루프링 혹은 zkSync 같은 걸로 결제를 하면 되지 않냐? 뭐 이 간단한 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 라고 답을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주요 개발팀 중에 하나, 비트코인 ABC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소위 말하는 코인베이스 룰이라는 것인데요. 채굴자들이 채굴 보상의 8%를 비트코인 ABC 주소에 할당을 하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룰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로저버가 입을 뗐습니다. 야, 니네 이거는 소련 스타일의 독재야. 하지 마, 이 자식들아. 자, 과연 ABC팀은 로저버의 말은 귀담아 들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비트코인 캐시가 포크돼가지고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1월 15일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탈릭 또한 비트코인 캐시 ABC 팀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룰 같은 경우 프로토콜 중립성을 파괴할 수 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나타나가지고 말을 남기고 있는 비탈릭, 그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엔 스와이프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스와이프 직불 카드를 쓰면 5% 캐시백을 준다라고 하고, 또한 스와이프 월렛 앱에서 3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100개 국가 이상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또한 10%까지 최대 10%까지 캐시백도 해준다라고 하네요. 자, 이 스와이프 같은 경우도 등급이 있죠.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받게 되는 특혜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째서 스와이프는 아직도 가격 펌핑이 오고 있지 않은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스와이프 토큰을 스테이킹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러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래도 뭐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네요. 저는 좀 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신고점을 경신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으뜸은 유니스왑이라고 합니다.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인베이스 거래량도 제껴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탈중앙화 거래소, 이 유니스왑이랑 비슷한 그런 거래소라고 하는데요. 스시스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밥 스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말로 보면은 얘네들이 토큰이 있어요. 토큰이 있는데 지난 3일간 100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미쳤죠, 요즘에. 무슨 이렇게 돈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는지. 아무튼 1000% 상승한 스시스왑.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트레이더 컬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거래소들이 이 스시를 잇따라 상장함으로써 스시 가격이 재차 급등할 수 있다. 주요 거래소들이 스시를 상장을 했는데 스시의 이자 농사 보상은 이틀 사이 2.4배 증가했다. 대다수 스시 보유자들은 자신의 토큰을 이자 농사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요 거래소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으면 스시는 큰 폭으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스시가 제2, 제3의 연파이낸스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스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시를 상장한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낸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낸스에 상장하면 미친듯이 상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자, 스시도 아마 엄청나게 더욱더 펌핑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코인들은 거래하실 때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타일러 디 코스테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을 때 라이트코인이 150달러에서 24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에 비해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던 라이트코인, 근데 차트를 보면 또 비슷하단 말이죠. 위에가 이더리움, 밑에가 라이트코인인데, 이건 뭐 거의 얼마 전에 체인링크가 잘 나갈 때 테조스가 뒤를 좀 어정쩡하게 쫓아갔었던 그런 그림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라이트코인도 저력이 있을 텐데 조만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세금에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퀴즈를 풀어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았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이 스테이킹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수익도 전부 다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빚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더 세금을 뜯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미국 국세청의 정책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시민들 1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명 중에 3명은 경제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가장 안전한 투자 또는 저축 방식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그리고 뭐 금같이 뺏을 수도 없어요. 즉 압수도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안성 면에서는 뛰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훔쳐갈 수가 없잖아요.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 프루덴셜 증권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안전자산이자 단기 투기자산. 예전 같았으면 내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반대했겠지만은 최근 각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보면서 야, 이거 안되겠다. 역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재평가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미국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절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왜 노동절 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혹시 떡상 예언인가? 자, 9월 7일, 미국 날짜로 9월 7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지 약간의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비트코인 3년 만에 플러스 마감, 9월 비트코인 시장 전망은? 자, 일단 비트코인 월봉을 어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달봉짜리 차트를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월봉 마감이라고 합니다. 두 달봉 마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어제 이 11,800불을 뚫고 12,000달러대까지 올라서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부터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12,000달러를 이제 뛰어넘고 지지 확인한 후 계속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12,000달러를 두드렸다가 떨어진 후 축적 기간을 거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축적 기간을 좀 거친다 하면은 알트코인들이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맥디는 상승 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RSI는 하락형 쐐기, 그러니까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움직임과 지금이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분석하는 것을 인용을 한 것이긴 한데 저번 이제 6월달 부근 5월 6월달과 지금 현재 모습이 굉장히 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채널에 바닥 찍고 떡상,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떡상 하게 되면은 13,00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13,000불까지 한 번에 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들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플랜 B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네 번째 빨간 점이 찍혔다. 이 점이 찍힐수록 지금 현재까지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점은 9,132불 6월달에 찍혔었고 두 번째는 11,356불, 세 번째는 11,655불, 그리고 네 번째는 11,880불짜리에 찍혔습니다. 자, 과연 다섯 번째 점은 어디에 찍히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더욱더 높게 이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 브렌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석가인데요. 최근에 재미있는 의견을 하나 남겨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CME 비트코인 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9,600불짜리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90% 혹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갭들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터 브렌트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1975년부터 해왔었는데 자신이 봤을 때 수년에 걸쳐가지고 여러 시장에서 메꿔지지 않은 갭들도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무조건 메꿔져야 된다는 것은 100% 정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에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갭 같은 경우도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시간 봉, 어떤 사람들은 1봉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9,600불대에 있는 갭이 언젠가는 채워질 것인가, 아니면은 갭을 뒤로 한 채 비트코인은 쭉 올라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피터 브렌트는 그 갭이 무조건 채워진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12,000달러 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단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극단적 탐욕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극단적의 극단적 탐욕까지 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좀 유용한 것 같다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이 채널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재생 꼭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